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니팩처링 전방송 매니팩처링 TV의 진행자 GC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시리즈로 RPA 관련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3회차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4회차. 오늘은 이제 RPA하고 AI가 함께 연동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레인보우 브레인의 지창훈 CTO님 모시고 사례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뭐 그동안 만나뵌 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예. AI, RPA, AI 같이 하는 프로젝트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은 이제 AI를 더 선호하는 네. 고객사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AI 하면 예.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여기 시청자분들 RPA님이 알고 있어요. 이제 예. 자동화 알고 있고. 그러면 AI 중에서 AI 무엇이 도대체 RPA랑 연동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아실 수 있는 기술은 컴퓨터 비전. 아, 그죠. 인식하는 거. 예, 이미지 네. 쪽이죠.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퍼지. 네. 그리고 이제 머신 러닝. 자, 퍼지라는 게 간단히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모호한 데이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호한 데이터? 그 네. 참과 거짓으로 보통 컴퓨터는 구분하잖아요. 0, 1이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네. 참에 가깝다 또는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퍼지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AI의 한 분야입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챗봇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 AI와 RPA를 접목한 걸 고객사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선호를 해서 찾으십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머신러닝이라면 우리가 이제 뭐 머신러닝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도학습, 예, 비지도학습 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런 학습하는 머신러닝의 그런 것들, 뭐 외부에 이런 것들하고 RPA랑 같이 연동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RPA만 순수하게 연동하는 게 아니라 네. RPA의 AI 기술들을 네. 특정 분야에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이제 사례 업무를 하는 사례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한번 프로젝트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저희가 프로젝트 한 거를 네. 뭐 작년부터 많이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의 진화되는 사례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그 진화되는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협업을 많이 치중을 해서 RPA를 구현을 했습니다. 협업이라 하면 이제 로봇과 RPA가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협의를 봤고요. 네. 그다음 이런 협업은 이제 로봇이 먼저 하거나 이제 사람이 먼저 하거나 이런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스텝에 따라서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연동해 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람이 어떤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기술로 원래 구현을 했고요. 네.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구현한 그 동영상이 아마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중간중간에 영상을 계속 틀 거고요. 네네네. 그 영상을 중간중간 맞춰서 네.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웹에 이런 네. 자료들이 네. 이제 이거 이미지죠? 텍스트가 예, 아니죠? 텍스트로 돼 있으면 RPA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RPA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사람이 직접 현업 업무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OCR, 컴퓨터 비전이죠. OCR을 쓰겠다라는 영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아, 네. 이런 지정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압축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압축 파일로 만들어지면 그 압축 파일을 로봇에게 전달을 하죠. 네. 그러면 로봇은 뒷단의 업무를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일일이 그거 찾아서 박싱하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 근데 하지만 저희가 1차 수기했던 내용들은 보면 사람이 좀 더 여러 가지 툴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하나의 툴에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네. 로봇이 뒷단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인데 로봇이 조금 전에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 집 파일을 풀고 실제로 이제 비전이라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네. OCR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 OCR 데이터를 실제 내부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는 사례로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네. 예. 여기는 AI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죠? 사실 AI가 뭐 OCR? OCR만 부분에서. 들어갔죠. 네네. 근데 OCR인데 뭐 구글로 얘기한다 그러면 비전 AI가 되는 거죠. 네네네. 비전 AI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런 데이터는 내부 시스템에 고스란히 작업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꼭 이걸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나? 왜 사람이 앞다 있으면 네. 사람 때문에 또 바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네.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로봇이 그냥 다 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네.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재밌는 결과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초 데이터들은 문서로 대부분이 다 만들어집니다. 네. 산출물들은. 이런 산출물들은 회사에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자료 안에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단어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을 조금 전에는 사람이 찾았지만 이제는 로봇이 네.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문을 생각했고 네. 그다음 AI 기술의 자연어 처리를 약간의 자연어 처리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서들을 대량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문서들은 이제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서의 OCR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합작이 돼서 이렇게 문서 여기는 안에 이 회사는 이 단어들을 특별한 단어들을 왜 이렇게 박스 하는 거죠? 외부에 나갈 때 네. 금지. 금지요? 예. 유의어들. 예, 그렇죠. 예. 뭐 마케팅을 위해서 써야 되는 단어들이 회사 브랜딩도 있지만, 있고. 예, 금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자료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자료들이 다양한 포맷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 포맷을 다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 회사는 이걸 하기 전에는 다 사람이 한 했죠. 겁니까? 사람이 이제 와. 하드카피로 해서 네.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20페이지 이상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문서만 꼭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파일형의 문서? 네, 네네. 문서가 아니라 네. 웹페이지는 너무 많아요. 뭐 뭐 SNS나 웹페이지의 홍보물이나 그렇죠. 광고되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웹페이지 이런- 문서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다르게 길게 존재해요. 그죠. 스크롤이니까. 스크롤을 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스크롤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페이지가 만들어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웹페이지에 다양한 문서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을 좀 진화를 시켰고요. 네네. 마찬가지 딥단에 있는 기술들로 좀 더 이거는 다른 아까 A사에 네, 경험을 다른 해가지고 회사. 다른 네, 회사에도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다른 회사고요.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구현을 한 사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속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개의 페이지를 고속으로 웹페이지를 보면서 그 뒷단의 결과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고속이 핵심이겠죠. 근데 네. 자연어 처리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연어 처리 모듈을 다 쓰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부분만 어? 만들어서 사전처럼?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만들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찾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AI라고 한다 그러면 분야가 너무 넓잖아요. 이제 이런 AI 분야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네네. 작게 만들고 특정 도메인에 이제 적용을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전이네. 전문 사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만 되는 건가? 요즘 컨텐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서나 웹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OCR 기술도 OCR 기술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컨텐츠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네. 이 시점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 동영상은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동영상은 이후에 저희가 또 동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OCR 기술에 좀 약간 진화된 사례이고요. AA는 IQ봇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이 IQ봇이라는 솔루션은 문서의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이런 학습에 OCR 엔진을 붙여서 결과를 인식은 만드는- OCR 엔진 인식은 OCR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쓴 거는 사실상 못했었어요.
네. 근데 과연 사람이 쓴 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OCR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IQ봇에 네. 구글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기로 사람이 직접 쓴 오, 글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예, 예. 사람이 인식하기도 쉽지 않는. 예. 사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야? 워드 문서입니까? 아, 이거 팩스 문서예요. 팩스 문서. 어쩐지 폰트가 좀 안 예, 좋네. 예. 팩스 문서는 사실상 OCR 진행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IQ봇 안에 구글을 연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진화된 OCR 엔진을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IQ봇을 가지고 문서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구글 비전인가요? 예, AI 맞습니다. 비전? 그것이 OCR 역할을 하는 거죠? OCR 역할을 하는 근데 거죠. 어떻습니까? 써보시니까 이게 구글 비전 AI가 예, 예. 뭐 계속해서 이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상 이 자료는 네. 저희가 5월 20일 날 최근에 진행됐어요. 그러네요. 2020년도 네네. 5월 20일 날 한 번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어요. 어. 근데 데이터가 바뀌었네? OCR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았고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그 진화된 결과들은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뭐야, 그, 이상규님께서요. 예. 그 댓글창에서 이제 그 OCR의 단어 처리 정확률이 어떤지 궁금해 하거든요. 사실 예.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예. OCR 좋아하는 한글, 예. 한글 저거 인식 괜찮을까? 네. 예, 예.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그 제가 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수기는 만약에 정자로 정확하게 쓰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상 구글로 인식했을 때 제 생각에는 80% 이상 네. 정도 네. 나온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저희도 데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사실상 이거는 OCR은 업무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희도 해봐야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일주일 뒤엔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저희도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OCR POC나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안 됐는데 왜 이번 주에 되지?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IQ봇은 이전에는 진화되지는 않았는데요. OCR 엔진이 이제 진화하는 엔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자, 돼요. 여기서요. IQ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일반 보시였잖아요. 예, 예. 근데 보드 앞에 IQ가 붙었잖아요. 예, 예. 오토메이션이 예, IQ 예. 보시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오토메이션이 일반 보트하고요. 예. IQ 보트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IQ봇은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기술과 OCR 기술을 접목을 해놓은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솔루션이 그 RPA의 로봇하고 연동이 돼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IQ봇은 지능이 좀 들어있는 네. 봇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능이라면 예. 예를 들면 그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예,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뭐 OCR로 뭐 예. 이렇게 인식을 하려면 예. 인식하는 대상이 예. 뭐 계산서나 뭐 받을 때 예, 예. 위치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 IQ 보시는 그런 걸 잘할 수 예. 있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든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네. 누구나 쉽게 문서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음. 왜냐하면 저희가 뽑아내는 데이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뭐 거래처명, 뭐 품목, 그다음 가격 이런 내용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문서 자체에 그런 데이터를 뽑고자 하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지만 문서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문서들을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뽑아내는 기술은 OCR 기술을 위해서 뽑아낸다 그러면 그 뒷단에 RPA 로봇이 붙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IQ 봇이 예. IQ 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을 데이터 라벨링을 해서 학습을 시켜주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예. 생계선서야. 예. 생계선 상호 이름이 우측 상단에 예, 있어. 예,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건 생계선서야. 예, 맞습니다. 우측 상단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해주면 얘가 예.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걔를 학습 IQ 봇에서 학습시켜줄 수 있는 예, 봇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학습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도구가 하나의 네. 어떻게 보면 IQ봇이라고 그리고 어떤 생각하시면 그런 이제 어떤 개별적인 예, 예. 아까 문자 예. 인식이라든지 예, 예. 컴포넌트적인 개별적인 AI 거는 이제 뭐 구글이건 뭐건 예, 예, 서드 파티 예. 걸 쓰면 되는 거고 예, 예. 어쨌든 간에 봇이 예. 그 학습시킬 수 있는 봇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그걸 사람이 다 일일이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예,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래서 일반 저희도 IQ봇이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누구나 쉽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쉽게 문서를 학습시킬 수 있고 네. 쉽게 그 데이터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문서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건 현업들이 더 잘 알아요. 네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현업이 학습을 시키고 현업이 이런 거래처는 새로운 신규 거래처니 새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쉽게만 돼 있다 그러면 네. 그 제품을 활용해서 쉽게 익히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브라우저로 하셨는데 예. 현업이 그러면 현업이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막 깔아가지고 그런 게 아, 아니라 아닙니다. 예. 자기 PC에서 예, 브라우저에서 그렇죠. 바로 예.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부서야. 구매부서는 생계서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생계서를 그러면 생계서에 여기는 상호명, 예, 금액 예.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맞습니다. 학습시킬 수 예,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OCR의 문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그럼 그 IQ봇은 예. 구매부서에서 그렇게 학습시키는 IQ봇은 어떤 구매부서 IQ봇으로 계속해서 애가 진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쪽 도메인을 잘 알겠네요. 새로운 거래처가 네. 생기면 또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생계에서 유형이 좀 다른 걸 예, 받더라도 맞습니다. 얘가 상호명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그만 맞습니다. 뽑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RPA에 계속적으로 AI를 붙일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도 가고 있고요. 네. 이번에 사례는 이제 또 다른 고객사의 챗봇을 활용한 사례가 됩니다. 네. 이제 챗봇도 하나의 인공지능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영역에 있는 챗봇과 어떻게 하면 RPA가 또 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들은 또 챗봇하고 연동해서 실제로 RPA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뭐 이 부분 챗봇은 사실 뭐 오래됐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RPA가 접목이 돼서 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찾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AI를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RPA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저희도 찾고 있고요.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과 퍼지가 네. 이제 응용된 사례이고요. 이 사례는 사실상 저희는 오래됐습니다. 이제 여기 고객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주문량을 모조리 다 AI 모듈을 활용해서 주문하게 됩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주문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용가리 치킨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용가리 치킨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대로 인터넷상에 오픈마켓에 올라갑니다. 네네. 예를 들면 제품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품 코드와.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판매될 때는 명칭이나 명칭이 다 바뀌어서 별칭도 나와요.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바뀌는 명칭들은 사람이 보면은 이 제품인지는 알지만 로봇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는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은 현재 고객사에서 주문하는데 실제로 AI를 활용을 해서 쓰고 계시는 네. 고객 사례 중에 하나고요. 주문을 한다는 거는 큰 사고까지도 그렇죠. 감안해야 돼요. 하지만 AI 모듈이 그만큼 정확하게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AI 모듈이 점점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까지도 현재 AI RPA가 접목해서 쓰이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 사례는 좀 재밌는 그 기술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AI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RPA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문서가 시점에 따라서 변해요. 지난주에는 이 문서가 됐다가 이번 주엔 이런 문서가 돼요. 그러면 이 문서에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문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 상품을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오케이. 나왔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바뀌는 경우를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은 될까요? 라고 사실 저희도 의문이었어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 것까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사람이 쉽게 심지어는 하드카피에서 마킹을 해주듯이 마킹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더 큰 일인 거죠. 네네. 로봇이 이거는 두 문서를 그대로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 안에 로봇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서 로봇이 찾아내서 마킹을 합니다 지금. 그냥 마킹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고 이 부분이 달라졌고 네. 마킹을 하는 거예요. 야 비서다 진짜. 이제 마킹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마킹을 하면 사람이 그 뒤에 업무를 좀 더 쉽게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많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을 해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 사례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린 사례가 이제 앞에 본 내용들이 이제 진화된 사례고요. 이 진화는 이제 문서가 아니라 영상에도 한번 해보자. 실제로 영상 안에 영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나 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 SNS 안에서도 영상으로 제품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들여서 확인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로봇이 할 수 없을까? 라는 의문으로 영상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어떤 광고 영상뿐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 홈쇼핑 네. 그리고 뭐 내부에 있는 SNS, 유튜브에 나가는 제품 광고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까지도 금지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고 영상 속에서? 예 맞습니다. 금지해야 되는 근데 영상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1초에 60프레임이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 60프레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뽑아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는 사실 영상 처리 기술과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술 그리고 OCR 기술이 다 붙게 됩니다. 이제 로봇이 실제로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요. 네. 이런 영상을 플레이한 결과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OCR 기술 다 접목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물 안에 각각 영상 안에 어느 프레임에 어떤 부분에 금지어를 썼다 또는 허용어를 썼다라는 것 어떤 찾아내는 기술까지 저희는 이제 네.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은 사실 제가 봐도 이게 구현이 됐어요. 이미 구현됐습니다.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업무에 적용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고객사에서 요청을 받아서 기술이 구현이 가능한지 아이씨. 요청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 그 영상을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 포맷도 방송에서 쓰는 영상이 다양하더라고요. 방송에 쓰는 영상 자체 포맷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런 영상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그 기술을 이제 오늘 선보이게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 토크IT 영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으면 그 중에서 그러면 뭐 지상무님이 나온 영상을 찾아라 하면 찾겠네. 만약에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고 네. 얼굴 인식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얼굴 찾을 수 인식 있겠죠. 되잖아요. 요새 뭐 예, 맞습니다. 예. 사진이 예, 맞습니다. 얼굴이 된 그런 모듈이 있잖아요. 예, AI 맞습니다. 예. 연동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보시면 결과물이 이제 각각의 영상을 안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빨간색 마킹으로 이 단어 쓰면 되지 않는 단어인데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거 RP가 한 거예요? 예, RP가 한 표시한 겁니다. 영상에다 마킹도 할 수 있어요? 예, 영상에다 야. 네. 사실 이 기술은 우리 PD도 지금 이걸 하면서 되게 놀랄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들고 나서 네. 저희가 이 파급 효과가 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예상이 됐고요. SNS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동영상에 네.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걸 봤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보시면 심지어는 글자가 뭐 회전하거나 그렇죠. 세로로 돼 있는 효과가 많이 주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부분까지도 다 찾아냅니다. 저희도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사실. 네. 저희도 결과를 보고 놀랬고요. 네. 사실 이거는 실제로 구현해봐야 알아요. 구현해봐야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저도 보고 놀랬고요. 이런 응용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고객사에서 의뢰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구글 비전 AI, 예, OCR, 또 이제 뭐 이미지 인식 여러 가지 이제 AI 이미 검증된 예. 그 모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있고 언어 서비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같이 이제 연결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오픈소스처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오픈소스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오픈소스는 그만큼 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뭐 잘 활용한다 그러면 좋은 기술이 되지만 네. 잘못 활용하면 또 안 좋은 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업무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큰 편입니다. 사실 진짜 AI 기술을 활용해서 될까? AI가 될까? 사실 지금도 AI가 과연 큰 도움을 줄지에 대한 거는 물음표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도
특정 업무에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작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사실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사실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네네. 많죠. 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분야에 시도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과 예, 예. 단순하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예, 실제 예. 그 회사들에서 예, 작은 맞습니다. 분야지만 예, 예. 협소한 분야지만 AI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지금 뭐 오늘 OCR 사례 많이 들었지만 예, 문자 인식뿐만 아니라 요새 감정 인식도 있고요. 예, 예,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 예, 예. 그다음에 언어 인식 예. 이런 것도 이미 많이 구현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아까 접목해가지고 예. 할 분야가 굉장히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자연어 처리를 좀 더 그러니까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콜센터에서 쓰는 여러 가지 VOC 데이터를 네. 자연어 처리를 활용을 해서 RPA가 붙어서 또 다른 신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가 또 하나 들어왔고요. 네네.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요. 그 프로젝트가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또 다른 하나의 또 AI가 활용된 기술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현업에서 예, 예. 현업에서 뭐 RPA 완전히 다 짤 필요는 없겠지만 예, 예. 뭔가 지금 이런 AI 적용하려면 예. 그런 저게 현업에서 뭔가 그것을 학습을 예. 시켜야 되는 것은 현업에서 RPA를 아까 IQ 복합 예, 예. 또는 현업을 계속해서 그걸 학습시키는 거는 예, 맞습니다. 현업이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RPA는 사실 현업이 해야 더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RPA도 이제 우리가 단순한 딱 세팅된 루틴한 것만 수행하는 RPA가 아니라 예. 반복 작업을 예.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지도 학습이건 비도 학습이건 예, 예.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RPA가 예. 그런 RPA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RPA가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AI랑 접목하려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상 그 AI 분야를 RPA에 접목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업무에 조금씩 진화하는 과정을 네, 네,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Q&A 시간 들어왔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왔거든요. 잠깐만요. 상무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5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저도 하고. 그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네. 자, 이수연님, RPA 적용할 때 워크로드에 따라서는 들어가는 로봇의 수량도 다를 것 같은데 업무량에 따른 기준이 있는지요? 너무 작은 업무는 실제 ROI가 안 나오니까 RPA를 적용할지 말지 고민이 돼서요. 그 사실 이건 RP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업무량에 따른 기준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애매모호한 게 어떤 업무인지 제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네. 이런 업무가 있다 그러면 네. 업무의 그 업무량이라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지 처리할 데이터가 많다면 네. 그만큼 로봇 수명은 다양하게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디지털 사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사원이 네.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보신다 그러면 네.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사람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눠서 하듯이 로봇도 똑같이 나눠서 네네. 진행을 하면 충분히 뭐 알아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혁진님, 도입했는데 막상 생각보다 잘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RPA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RPA는 사람이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하나의 좋은 도구일 뿐이지 네. 그 RPA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그게 보십니다. 제너럴하게 다 해주는 건 예, 아닌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모든 게 해결책이 아니듯이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한 분야,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서서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사실상 좀 더 진화를 하고 좀 더 진화를 하는 진화의 어떤 단계를 거치시는 게 RPA 효과를 보시는 데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민님, RPA 적용 시에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중 업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표준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있나요? 참
그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네. 네, 사실 표준화는 여러 가지 PI로 진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RPA 때문에 PI를 한 경우도 있고요. PI를 하면서 RPA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순서가 뭐가 우선인지는 네. 뭐 볼 필요는 없고 꼭 RPA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이런 디지털 세상, 예, 예. 자동화되는 예, 세상 예. 이런 데서는 표준화가 예. 꼭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클라우드는 인터넷이니 이게 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정승수님, OCR의 경우 다양한 언어가 섞여 있을 때도 인식이 가능한가요? 최대 몇 개 언어가 가능할까요?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사실 몇 주도 안 됐습니다. 네. 사실 특정 고객사에서 저희가 네. 7개 언어를 네. OCR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OCR을 인식률까지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인식률은 사실 물어보세요. OCR 네네. 인식률 어떻게 되나요? 인식률 논의하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식률은 실제로 사람이 한 데이터와 로봇이 한 데이터를 대사를 해서 어느 정도로 맞췄는지를 봐야 네. 인식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봐야 인식률이 그렇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예. 약 한 6개국에서 7개국 언어를 하면서 느꼈어요. 굉장히 인식률이 좋구나. 저희가 해본 결과에 따르면 거의 95% 이상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는 100%까지 나와서 한국어가 제일 잘 안 되지 않나요? 한국어가 사실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든데 사실상 한국어도 가능성을 구글 비전을 보면서 IQ봇이 네. 좀 더 많이 단계가 성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현님, 현재 인식되려면 어느 정도 해상도여야 할까요? 저장되는 이미지의 저장은 어떤 포맷의 해상도인지요? 해상도를 물어보셨네요. 네, 네. 해상도가 좋다고 해도 어. 문서의 퀄리티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봤을 때 간지, 긴지, 건지 몰라요. 네, 네. 근데 해상도는 좋아. 600 dpi 이상입니다. 네. 근데 과연 될까요? 네, 그렇죠.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의 본질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퀄리티가 제일 문서의 네, 퀄리티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케이. 문태진님, IQ봇을 대학 연구원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통합 연구과제로 수행하는데 적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IQ봇은 사실상 머신러닝 일부분이 들어있는 솔루션이고 네네. 그 다음에 OCR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하나의 솔루션인데 별도의 외부의 다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가지고 IQ봇에 붙일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럴 수 없는 거니까 IQ봇을요. 예. IQ봇 자체에다가 이제 OCR이 아니라요. 예. 이게 감정 인식이라든지 예. AI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에 있고 그 감정 인식 서비스 얘랑 융합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AA 솔루션 중에 A 2019는 네.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네. A 2019 안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붙여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봇이 있습니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봇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네. 커맨드가 존재합니다. 네. 그럼 그 커맨드 안에서 실제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호출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네. 외부에 있는 AI 서비스를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도 대부분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AI를 활용한 사례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로 네. RPA하고 연동을 해서 쓰게 봤습니다. 네, 네. 이상규님은 그래서 이제 RPA, AR 접목한 이런 사례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ROI는 어땠는지. 저희가 참 ROI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액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분명히 효과를 본 건 맞고요. AI를 가지고 현재 특정 회사는 그 업무에 주문의 모든 데이터를 AI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사방넷 같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현님, IQ봇 기능이 타사 RPA 제품에 없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이? 현재는 저도 네. 여러 가지 RPA 솔루션을 쓰지만 현재 AA 안에 있는 IQ봇은 현재 AA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기주님, 프로젝트 진행할 때 현업의 요구 사항 중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프로세스는 무엇이었는지요? 대부분이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상 RPA로 거의 다 드랍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재님, 초기에는 머신러닝 훈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RPA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머신러닝에 관계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머신러닝인데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좋은 데이터로 네.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그 외에 다른 데이터라 그러면 머신러닝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김대중님, 각 부서들이 학습을 시킨 경우 학습된 내용, 프로세스나 데이터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은 망 내에 있는 IQ 봇들이 공유가 가능한 구조인가요? 추가로 한 회사를 넘어서 타사의 학습된 내용을 도입해 올 수 있는 것인지요? 타사에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느냐 저희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사실 타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네네네. 힘들고요. 내부에 있는 봇들 간에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학습시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강영성님, OCR 기술이 구글 비전 AI를 활용해서 여러 언어를 판독하는 데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필기체 같은 경우에. 아까 네.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네네. 수기 사람 있으면 수기도 현재는 인식이 가능합니다. 예. 최윤용님, RPA 도입 시 ROI 기준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기존 비용 대비 절감이 되는 구독 형태의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같은데요.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한테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건지, 뭐 클라우드 RPA 말씀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작게 하시는 그쵸, 작게 하면 되잖아요. 작게 하시는 곳이 한두 개 한번 해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네네. 그리고 저희 실제로 제조사에서 업무 4개로 시작하는 보이스도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하는 거 상무님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상무님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아서. 업무가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관여를 하고요. 좀 챌린지하다 하면? 예. 오케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 네네. 엔지니어들이 다 합니다. 예. 최흥복님, RPA와 AI가 적용된다면 다양한 업종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 리스크가 많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이 AI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안 되면 드랍할 생각으로 업무를 적용을 했고요. 네. 사실 실제로 만들어줘도 네. 운영을 해봐야 돼요.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운영이 아니라 테스트를 많이 거치는 겁니다. 네네네. 실제로 현업과 이 데이터가 맞느냐, 여러 차례의 검증 절차를 많이 밟게 되고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제 현업에서 답변을 주십니다. 네네.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보다도 많은 방송 개선시키는 데 도움 되겠고요. 더 요청사항 있으면 설문에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님, AI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학습을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피드백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건지요? 구글 비전은 아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좋은 장비로 네. 전 세계 글로벌 네. 유저들이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네. 그 데이터로 점점 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사실 클라우드에 있는 구글을 쓰는 거라 저희도 구글이 답변을 해주는 게 맞겠죠. 네. 문태진님, 영상 속에서도 금지어나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해서 통계화까지 된다는 말로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AI를 RPA에 적용한 솔루션을 VOD 데이터에 접근한 클라이언트들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정리 통계화해서 접근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분을 나눠서 클라이언트들에 맞게 서비스한 VOD를 재제작해서 클라이언트에 맞는 교육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사실 여러 가지 유형별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저희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봇들이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네네네. 뭐 저희 집 따로 연락 알겠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아님, 오토메이션 애니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현업 담당자가 비전공자가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은 없을까요? IQ봇을 이용해서 봇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IQ봇은 뭐 일단 뭐 아까 뭐 영상에서 보시는 네. 것처럼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업 담당자가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은 없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고객사에 IT 지식이 없으신 분이 현업 업무만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지금은 만들어서 저도 네. 모르는 업무수가 무려 3, 40개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중에요. 예. 좀 그분을 꼭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 저도 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예. 그분하고 인터뷰하고 싶네요. 예. 네. 김은경님, 사례들이 RPA에 AI를 접목시킨 것들인데 AI에 RPA를 접목시킨 사례가 있을까요?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뭐 라벨링 작업이랑 물어보신다 그러면 결국 뭐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데 RPA를 접목한 사례가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전처리까지도 사실상 RPA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넥스트긴 한데요. 네. 데이터를 정제화를 해서 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그게 그 머신러닝에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터 전처리, 예. 데이터 정지하는 예. 거. 그게 제일 힘든 작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7, 80% 예. 거기서 바트랙이 예,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5분이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뭐 아까 뭐 어려움 뭐 가장 어려운 분 질문하신 문태진님. 네, 저는 김은경님, 예, 김은경, 예, 문태진 예, 한 명 없이 하죠. 또.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그 IQ봇을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 하고요. 예. 제가 그러면 정성수님하고요. 예. 정성수님, 문태진님, 예. 그 다음에 이상규님, 예. 네, 그 다음에 김은경님, 그 다음에 서정환님, 네, 이렇게 5분. 서정환, 문태진, 김은경, 그 다음에 이상규, 정성수, 네, 이 5분께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저희 레인보우 브레인은 RP를 뭐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현업에서 이런 업무가 RP가 될까라고 물음표를 가지셨으면 저희 쪽으로 좀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가서 AI를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무님 굉장히 이런 프로젝트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 호기심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뭔가 RPA하고 AI를 접목시키고 싶은 그런 거가 작은 거라도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직접 만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이피니 TV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